자, 우리 세 번째 이제 마지막 꼭지 이야기인데요. 결국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 나왔어요. 이제 고전이라는 거 나왔거든요. 네. 제시문으로도 이제 많이 등장하는데 고전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그러셨어요. 네네. 고전이 중요합니까? 왜 중요할까요? 결국에는 이게 대학을 떠나서 결국에는 뭐 이 어린 아이들이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사회에 나가서 삶을 매일매일 전쟁처럼 치르는 거잖아요. 하루는 굉장히 빨리빨리 지나가지만 하루 자체는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죠. 네, 아침부터 만난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 순간순간 우리는 계속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순간순간 그 결정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결국 그 핵심은 저는 햄릿이 맞다고 봐요. 사느냐 죽느냐 그게 결국 문제되는 거죠. 햄릿.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전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그 고전 속에 답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뭐랄까 진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고등학교에 보면 그게 특목고건, 일반고건, 소위 말하는 공부 잘하는 혹은 공부 잘하는 것처럼 보는 학생들 보면 이 학생들도 유행을 타고 싶어요. 되게 유행하는 지식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4차 혁명과 관련된 거든 뭐든. 근데 보면 실제로 결국에 거기서 등장하는 건 결국 개인 간의 관계 맺기, 그 다음에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뭐 그런 거, 예를 들어서 경제학에 대한 밑바탕 없이 행동 경제학 보고 싶어 해요? 네. 행동 경제학만 보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경제학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 깨지거든요. 깨질 수밖에 없네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요즘 유명한 뭐 스팀 교육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스팀 하려면은 각각에 대한 분과에 대한 것들 알아야지만 스팀이 되거든요. 코어가 없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 정확한 표현이세요. 그러니까 고전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결국 고전이 코어가 되는 거네요. 그리고 대학들 입장에서도 정말 얘가 대학에 들어올 수 있냐 없냐를 봤을 때는 그게 잠재력일 수도 있고 현재의 성과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얘가 기본적인 어떤 깊이 있게 들어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얘가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안 했느냐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결국 고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고전을 가장 빨리 보는 방법은 사실은 만화이긴 해요. 만화 고전 되게 많으니까. 자, 그럼 이제 고전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 해볼 건데 먼저 이제 나온 게 만화. 네, 만화인데 저는 만화도 그럼 괜찮은 타의 한편가요? 네, 저는 늘 만화는 괜찮다 편이에요. 근데 문제는 만화가 괜찮은데 이 만화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의 핵심이 또 있는 거예요. 요거는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 결정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여러 가지 아이가 이것저것 계속해서 뭘 할지 모르니까 관심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해보는 와중에 기본적으로 얘가 1단계를 잘 넘었으면 2단계를 넘겨줄 위한 다음 레벨도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다음 단계 레벨을 영수로 생각하죠. 그렇죠, 우리는. 뜨끔? 네. 그러면 초등학교 때 봤던 수많은 만화들 속에서 어떤 아이디어들, 영감들,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깊이 있는 개념들이 다 사라지는 거고 남는 건 영수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네. 아깝다. 그 다음 단계를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초등 수준의 만화와 고등학교 그다음 대학교에서 원하는 굉장히 깊이 있는 것의 중간 단계가 있는데 그 넘겨주는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제가 홍콩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학교에서 다이어리가 필요하고 중학교에서도 도서관에 가야 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결국 그게 고전이거든요. 그러면 그 고전에 대해서 넘어가고부터는 이제는 글밥이 좀 더 많아져야 되겠죠. 네. 그리고 좀 더 생각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근데 얘한테 예를 들어서 야 고전 문제가 이렇게 서울대에 나왔어. 이게 먹히겠습니까? 너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약간 명분이 없다고 했나요? 그렇죠. 요즘 보면 학생들이 모든 걸 다 대부분 유튜브에서 찾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 애들도 어떤 상황에서 다음 상황으로 넘어갈 거에 대한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들이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그 다음 상황에 대한 것들은 어디서 이 학생이 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화 다음에 다음 단계에 분명히 중학용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신기하게도 청소년을 위한 도서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단절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용 뭐 예를 들어 프로이트, 뭐 예를 들어 청소년용 다윈, 뭐 청소년용이 있는데 이게 초등학교 수준은 되게 많아요. 이거 많이 접해봤어. 근데 이 청소년용에서 막히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좀 약간 비즈니스가 좀 안 되나 이게? 그러니까 초등 때는 너도나도 좀 사자 약간 이런 파이가 청소년 좀 적지 않나 약간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사실은 부모님은 아까 우리가 1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뭘 이걸 보고 있어 그냥 빨리 학원 가 이렇게 되니까 그게 같이 복합적인 거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결국 사는 사람이 부모님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에서 갑자기 중학교 가면 중학교는 또 다르잖아요. 난생 처음 보는 선생님, 난생 처음 보는 교과 이렇게 개념들이 갑자기 점프가 될 때 네. 사실 우리가 보통 중2병 온다 그러고 사춘기 온다 그래서 부모들은 지켜보잖아요. 근데 얘가 분명히 어떤 내적으로 분명히 키가 크고 몸무게도 늘고 이런 와중에서 그만큼 성장도 정신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신적으로 되게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위기는 생판 처음 보는 어려운 개념들이 국영수 사과에서 오거든요. 네. 중학교 세계사 되게 어려워요. 중학교 과학 되게 어렵거든요. 안 그래도 전에 김준우 쌤 한번 나오셨을 때 네. 중학교 세계사 때 애들이 엄청 어려워요. 이게 멘탈 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완전 어려워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이름도 어렵고 막 심지어. 중학교 국어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그때가 더 독서가 필요한 거예요. 와, 그리고 그거는 결국 고전이거든요. 네. 그 부분을 잘 넘겨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이제 뭐 고등학교 가서 이제 뭔가 하려고 하기보다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이제 빌드업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대표적인 고전, 제가 좀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런데 대표적인 고전, 뭐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뭐 그리스 로마 뭐 그런 거 다 포함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리스 로마는 저는 청소년용으로 보면 또 재밌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삼국지 이런 거 포함되는 건가요? 아유, 삼국지는 어때요? 삼국지는 저는 학부모님들 삼국지 읽지 말고 삼국지를 내가 별로 없을걸요, 차라리. 그래요? 다 게임이나 유튜브 하지 삼국지를 읽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은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청소년용 맨큐의 경제학, 뭐 만화로도 맨큐의 경제학 나왔는데 거시경제 기본이거든요. 네. 청소년용 코스모스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과학이나 경제나 사회과학이나 인문서적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좀 읽어보시는 게 오히려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예를 들어 괴테 파우스트 어렵죠, 당연히. 이거 딱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분명히 있단 말이죠. 만화든 그런 식으로 풀어놓은 게 있단 말이죠. 네, 그런 걸 읽고 그런 게 되면 또 고등학교 때 가서 편하고 이런 거죠. 저는 이런 진짜 제자 중에 힙합하고 작곡했던 친구 있거든요. 네. 걔 입장에서는 정신을 차린 건 아니에요. 여전히 정신은 음악 쪽에 있고 아티스트구만. 네. 점수가 필요해서 얘가 6개월 동안 수능 국어가 필요했었던 점수였어요. 근데 수능 국어가 얘가 국어 놨던 애인데 되겠어요?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수능 국어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개념 잘 안 줬어요. 그냥 편하게 문학책부터 나와서 수능 국어가 시, 소설, 수필, 시나리오, 그 다음에 논문, 뭐 논설문 여러 가지 뭐 과학이나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문학 작품부터 읽게 했어요. 단편부터 시작해서. 얘가 6개월 동안 지나고 나서 제가 봤거든요. 딱 정말로 수능 2 찍었었거든요. 가능해요. 네. 와.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우리가 보다시피 전 뭐 하고 싶냐면 맨 처음에 얘기했던 리터러시나 문해력이라는 게 그냥 저절로 길러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기간이 필요하죠. 인간의 필요도 하고. 그런데 의외로 그게 가장 필요한 시기가 중고등학교인데 그게 끊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 논술은 제가 말씀드리면 소위 말하는 속칭 상위권 대학 혹은 뭐 인서울 대학에서 상위권 10대 대학 혹은 뭐 보통 10%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수시나 그러니까 수시보다도 포지션이 꽤 이 상위권 대학에서는 높아요. 자세한 비율이. 네, 의대도 논술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심지어 경찰대, 그 다음에 육사, 네, 다 있어요. 구술 면접 다 있어요. 거기 내용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찍기용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공부하고 독서에 대해서 좀 또 다른 개념이 네. 또 돌고 돌아서 떠오네요. 이렇게. 네. 그래서 청소년 시기가 좀 단절되면 안 되겠다 하고 의외로 요즘 보니까 그 많은 학교들의 도서관이 지역 개방도 하고 또 의외로 학교에서 도서관이 이렇게 학생들 좀 숨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역할을 좀 한 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의외로 학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곳에 도서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관심을 좀 가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되게 노력도 많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경복궁의 근정전의 길이를 재는 방식은? 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뭐 그런 거 한번 가봐 이럴 수도 있고 노력들을 많이 하세요. 공교육, 사교육 모두는 노력하고 사교육에서 재미난 것도 많이 있기도 하던데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육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학원에서 단순한 문제풀이를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무협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무협지 보면 가장 유명한 초식만 익힌다고 걔가 달인이 될 거 아니에요. 초식. 그게 아까 코 얘기하셨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저는 결국 이제 초등 때 기록을 좀 잘 활용하고 마중물을 부모님들이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관심 있는 거하고 없는 건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나아가서 결국 이제 고전이니까
청소년기에 이제 구멍이 안 생기게 요즘 청소년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중학교 때 독서에 구멍이 안 생기도록 잘 이렇게 좀 관심을 달라. 제가 네. 혹시 몰라서 이 학부모님들이 더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책 하나 갖고 왔는데 이 책이에요. 이제 이거 저 제목 들어봤습니다. 네네. 이 책이 뭐냐면 ADHD 교수예요. 이 사람 ADHD였거든요. 네. 이분 이제 제목은 아실 것 같고 평균의 종말이라고 하버드대 교수예요. 현직 하버드대 교수가 쓴 책이고 요것도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제시문 면접에서 나왔었는데 정말 이 책도 제가 너무 재밌어요. 다음 장 너무 기대돼요. 이 책 보면 딱 느낄 거예요. 우리 애가 왜 공부를 못하는지 느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애가 평균이 안 들었다고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 또 해답도 줘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학부모님들이 좀 읽어봤으면 하는데 우리 아이에게 남다른 재능을 우리 부모님들은 오히려 똑같은 예전에 본인의 방식 패턴대로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되겠고 네. 그리고 저런 책들 제가 이제 뭐 하버드대 교수가 쓰고 지난 시간에 보였던 휴먼 카인드 같은 경우에는 뭐 네덜란드 평론가가 쓰고 했는데 되게 어려워 볼 것 같은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전적 주제예요. 사람은 선한가 악한가. 네. 인간은 개인으로 살고 혹은 개인으로 평가받아야 되는가 사회로 평가받는가 집단으로 평가받는가 이런 부분이 실제로 진부하리만큼 매년 대입에서 나와요. 알겠습니다. 심지어 의대 인성 면접에서도 저런 거예요. 근데 저런 바탕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적 문제풀이에서의 어떤 단점 그리고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결국 독서만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느냐 갈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짜 밀도 있게 말씀하셔서 시간이 이렇게 가는지도 몰랐어요. 많이 갔네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와, 고전에서 이렇게 막 파생이 돼가지고 와 너무너무 지금 유익했고 오늘 거 영상 두고두고 보시면서 이제 필기도 좀 하시고 하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학부모님들이 어떤 독서 지도에 대한 좀 코어가 생기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지금 오늘 사실 인터뷰 여기까지 제가 계획을 했는데 오늘 것만 좀 아까워가지고 다음에 또 좀 바쁘시겠지만 또 이제 살짝 제가 또 되면 또 다른 거로도 좀 이렇게 좀 많이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저도 늘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한번은 이렇게 또 좀 무엇이든지 이렇게 물어보시면 거기에 대한 뭐 증문즉답은 당연히 안 되겠고 이렇게 좀 편하게 뭐 약간 예를 들어서 토론 비슷하게 이렇게 가볍게 그런 것 자리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집에 가까운 공립이 나요.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어떤 게 나요. 알겠습니다. 그럼 요 정도 어떤 의도인지 알았으니까 다음에 저희 라이브로 그런 약간 티타임 하듯이 그런 것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튼 오늘 이제 길었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우리 또 네이버 홍공 아카데미 카페에서 우리 최경수 쌤의 또 이렇게 칼럼을 확인해 보시면 앞으로 또 더 많은 또 어떤 영상이나 강연 등으로 또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한번 또 저희 또 저는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 또 오겠습니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희들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